안녕하세요. 픽재즈의 돌입니다. 안녕하세요. 픽재즈의 바다입니다. 오늘 저희는 제주도 문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려고 전문가분을 모셨어요. 네. 제가 제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연락드리는 분이거든요. 고삼촌 모시고 제주에 대해서 궁금한 이야기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고시 고기협입니다. 네, 우리 고삼촌께서는 제주도에 제주투데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칼럼도 쓰실 정도로 제주도에 대해서 이미 전문가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거, 그동안 제주에 살면서 뭔가 이건 되게 궁금한데 책을 찾아도 안 나올 것 같고 검색을 해도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음껏 좋아요. 이런 시간이 자주 오지 않아요. 육지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뭐가 궁금하니?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제주 돼지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주 와가지고 딱 한 끼만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제주 돼지 먹을 거거든요. 맛있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이거 제 전문인데요. 네. 돼지 원산지 단속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 그 돼지 맛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면 기름과 단백질이 어떻게 혼합되어 있냐 그 양하고 그 다음에 향기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즙이에요, 즙. 네, 육즙. 육즙인데 육즙이 빠지면 텁텁하고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껍게 네. 해야 육즙이 덜 빠지고 그쵸. 향기도 계속 오래 나오고 흑돼지 같은 경우에 지방이 훨씬 많아요. 오, 일반 흑돼지가? 돼지보다. 그래서 맛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방이 그러니까 많아서. 고기가 부드럽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지방질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거든요. 네.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주 돼지고기가. 그때 이제 뭐가 이제 나오냐면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물. 네, 제주도 물은 우리 돼지들이 먹는 물도 네. 전부 삼다수 그렇죠. 먹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화산해토가 어떤 성질이 있냐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을 딱 붙잡아내는 성질이 아주 강해요. 그럼 그 말은 뭐겠어요? 물이 흐르다가 아주 그 더러운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붙잡아낸다 이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게 딱 삼투압되면 아주 깨끗한 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다수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다수 그 물맛지수가 6.3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물 때문에 네. 돼지고기가 이제 맛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그런 좋다. 이유군요. 물이 좋아서. 그래서 난 사실 아까 이제 두껍게 썰어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육지 돼지도 그럼 두껍게 썰면 맛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물 때문이었군요. 좋아요. 제주도 여행하다 보면 해장국집이 그렇게 많은데 해장국을 왜 그 많이 먹어요? 엉뚱한 질문인데 저 생각에 그쵸, 그쵸. 들어와서 궁금합니다. 제주도 진짜 아. 해장국집이 많아요. 그게 많죠. 네. 그 제주는 옛날부터 국을 많이 먹었어요. 상갓집에 가도 이제 보는 게 그 몸국, 네. 그 다음에 고사리, 해장국 이제 이걸 많이 먹잖아요. 네. 그 먹을 때 배가 고팠기 때문에 물이 많아 있는 그거를 이제 먹어야 배가 이제 아득 포만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이제 그 국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네. 따라서 이제 해장국집도 많이 먹고 그리고 술도 많이 먹어서 그렇게 해서 해장국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꼭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고사리 해장국에는 네. 이제 평등하다라고 하는 관념이 숨어져 있어요. 고사리 해장국을 보면 고사리가 살아있잖아요, 날로. 네. 근데 제주는 그게 다 빻아가지고 다 갈갈기 찢어서 네. 국물화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사리 건더기 하나조차도 똑같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거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그 같이 하는 공식 문화가 대단히 발달돼 있어요. 맞아.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 이제 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사 끝나면. 네. 그럼 제사 끝나면 제사 뒤에 지냈던 차례를 지냈던 그 음식들을 다 내려놓고 과일은 과일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해서 다 한 반에다가 각자에게 다 똑같이 분배해서 나눠줘요. 그때 만약 고기 한 점이 빠지면 큰일이 나요.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 아까 네네. 이제 고사리 해장국에도 네. 그제 그렇게 그런 문화가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렇구나.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제주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여기 살고 있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생활비 중에서 나가는 비용에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부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촌에 살아서 유난히 더 그렇겠지만 무슨 잔치가 너무 많아요. 주말마다 뭐 결혼식, 돌잔치, 집들이 뭐 장례식은 기본이고 제가 A라는 가족 중에서 B, C, D를 알면 B, C, D한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출혈이 큰
이런 격부족 문화가 발달하게 된 이유는 대체 뭘까요? 제주는 장남이 결혼해도 재산을 장남이 다 상속하지 않았어요. 네? 부모도 모시지 않았고요, 장남이. 장남이요? 예. 그래서 이제 재산 상속이 네. 제사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져요. 아, 네네네. 그리고 여자도 상속받기도 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당연하지 않았죠. 근데 그렇죠. 옛날엔 당연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머님 밭을 물려받았어요. 그건 외할머니가 받은 것에서 준 거예요. 거꾸로. 그 우리 어머니도 그 밭은 우리 남자 형제들에게 주지 않고 따님. 네, 우리 누나에게 줬어요. 와, 그렇게 내려가는구나. 네, 내려가도 있어요. 그렇게 여자도 이제 재산을 이제 가졌었고 네. 심지어는 여자 집에서 제사를 네. 이제 모시기도 해요. 그런 만큼 여자들도 재산도 가졌고 어느 정도의 그 삶의 평등권을 이제 누리고 살았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여자가 이제 물리도 하고 네. 밥일도 많이 해서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재산을 이제 서로 이제 물려주기도 하고 이제 네, 네.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이 형제, 자매 그리고 부부 간의 경제 단위가 달랐다는 걸 뜻해요. 그 말은. 네. 그러니까 부조를 하게 되면 경제 단위가 다 다른 거예요. 그쵸. 육지에서는 제사를 다 한 사람이 모시니까 장례도 누가 주관해요? 다 장남. 장남이 장하니까 그쪽 가서 부조를 하면 그 비용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다 다르니까 다 따로 줘야 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이게 되게 합리적인 문화였는데 네네. 지금에 보면 이게 좀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만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네. 개별성을 인정해주는 네네. 문화거든요. 네. 그 정신을 온전히 챙겨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제가 제주도에 온 지가 좀 됐는데 오기 전에는 동쪽에서 서쪽 이동하는 거, 남쪽에서 어디 이동하는 거 쉽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이제 서귀포 살다가 제주시 넘어가는 게 진짜 일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이동을 잘 안 하게 되는지 사람들이. 저 그 얘기 들었었어요. 응.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서귀포 갈 일 있으면 숙소를 하루 잡고 자고 다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실이죠? 맞죠? 그거는 과장된 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주도 마을들은 대부분 이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용천수가 나는 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별로 주로 이제 하는 게 반농 반어. 근데 중산간 마을은 이제 반농 반목 생활을 하죠. 네. 그 마을 자체에서 자급자족하는. 그러니까 결혼도 마을 사람끼리 결혼하는 마을 내원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밖으로 갈 기회는 거의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네.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간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표선을 가는 일은 네. 서울에 가는 일보다 더 적어요. 굳이 필요성을 일단 못 느꼈구나. 예. 그러니까 바다 우리가 굉장히 이 문화에 아주 잘 잘 복잡된 거예요. 적응하고 있다는 거네 그러면. 그치. 맞아. 제주말은 진짜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 처음 왔을 때 정말 이해를, 특히나 할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거의 뭐 외국 거보다 더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그죠. 얼마 되느냐게 그거 너거 보면 그거 무슨 몰람시니 몰랑 못한 문대기 오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힙니다. 제주는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잖아요.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어는 현재 쓰는 말이야 되고 네. 그리고 대상은 교양 있는 사람이 써야 되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이제 점점점 전파가 돼요. 네. 그래서 함경도 말하고 제주도 말이 조금 비슷해요. 지리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거리가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게 전파되는 속도가 그러면 점점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경도 쪽에도 아리아 발음이 약간 살아있는 그렇게 해서 말이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만큼 옛날 말이 남아쓸 가능성이 더 많다. 바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딱 분리가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생활도 어떻게 교류가 잘 안 되니까 고립된 자기들만의 생각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첫째는 그런 원인이 지리적 원인이 이제 첫째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환경과 이제 생활 행위가 너무나 달라서 네. 독특한 언어가 나타나니까 그런 단어 이해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제주도 오면 왜 막 사람들이 끝말이 막 세니까 아, 화난 줄 알아요. 화난 줄.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꾸로 말하면 컴퓨터 용어에 상당히 맞는데요. 네. 그러니까 축약형이 많잖아요. 축약형.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육지말로 가서 가서
가서 보고 와서 말해주세요. 이거는 강망방 고라조. 영어면 끝나잖아요. 아 짧다. 네, 짧다. 축약형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지금 바람이 세잖아요. 네. 바람이 세면은 소리를 많이 하면 말수록 정확히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약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 보면 처음 많이 듣는 말이 어를 공경할 줄 모른다? 말이 아 짧으니까. 뭐 꽝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센 말들이 아까 말한 센 말들이 바람 때문에 나타난 거죠. 고랑고랑 뱃살 남신디 날래 들여불라. 햇볕이 쨍쨍하게 나니까 빨리 가서 널어라. 날래가 빨리 가서가 아니에요. 난 그거는 뭐 날래인데 뭐지 그러면? 어쨌든 저 맞았죠? 그 거랑거랑. 날래만 틀렸어요. 날래. 1도 모르겠어.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해요. 햇빛이 이제 많이 나고 있어요. 뭐를 널어야 돼? 뭘 넣을까? 빨래. 빨래? 아 빨래. 날래? 곡식이. 날래. 이봐 이러니까 제주말은 한국말이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서 사투리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네? 제주어라고 표현. 아 네네네네. 그래서 제주가 등록이 됐어요. 세계 아, 언어로. 이제 계속 사라져 가니까 이걸 그래서 보존하기 정말 잘 위해서. 지켜야 돼요. 네. 그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시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있는 편이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댁에 대한 불만이 정말 단 1도 없고 이런 얘기를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하면 굉장히 놀라워들 해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주도 자체가 사실은 시댁과의 이런 고부 갈등이 거의 없는 곳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삼촌도 그렇게 생각을 혹시 하실까요? 그거는 문화적으로 맞는 맞아요?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제주도는 왜 고부 갈등이 없을까? 안거리에는 누가 살죠? 안거리는 부모님이 사시죠? 틀렸어요. 안거리- 안거리는 경제적 능력이 센 사람이 살아요. 처음에는 부모가 살다가 경제적 능력이 자기가 아들 세대보다 떨어지면 네. 밥거리로 가요. 밥격거리로. 이게 안거리는 이제 아들 세대가 사는 거잖아요. 경제 단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늙어 죽을까지 경제 단위가 다르니까 어떻게 활동을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육지에서는 잉여 생산물이 많으니까 네네네. 자식이 부모를 모실 수 있어요. 근데 제주도는 그게 안 되니까 아들하고 부모 세가 따로 살아도 식사도 따로 하고 우리 어머님이 그때 연세가 80대였는데 네. 마늘 농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가 가서 이제 일을 해주면 네. 저에게 일당을 줘요. 어. 정당하게 해서. 와. 역시.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렸을 때 아기를 봐주면 딱 계산을 해서 그에 맞는 수급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고부 갈등이 이제 나타날 수 없는 배경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며느리 권한도 상대적으로 높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 관계까지 될 정도로 높아요. 하지만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 않죠?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 보면 되게 주고받는 게 정확해요. 그냥 제주 문화들이 정말 못 살고 못 살아서 나온 문화들이거든요. 네. 서로 이제 그 호의 평등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개별성을 인정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정신, 그러니까 후회적이고 평등하고 네네. 개별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도 같이 어우러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들은 갖춰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훌륭한 마무리예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너무 잘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제주도에 일단 이런 문화가 생겨난 것 자체가 되게 척박한 환경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언어든 문화든 육지와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 보여지는 이유라고 하니 조금 제주도에 대해서 너무 이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그 삼촌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진정한 어떤 그 내면에 있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다는 오늘 어땠어요? 저도 깊게 알지 못했는데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게 너무 그래서 많아서 그랬구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짜. 제주투데이에 그 말랑농업이라고 칼럼을 쓰고 계세요. 거기 보시면 제주의 문화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잘 풀어내시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주투데이의 말랑농업 칼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픽제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